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폭스바겐 제타입니다. 폭스바겐 제타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뭐 대폭 할인이다 뭐다 해서 여러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자동차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자동차 자체도 훌륭해서 어떤 분들은 어우 할인해서 좋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유 야 내가 사자마자 할인이야 말이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 기본적인 품질이 정말 좋은지, 아니면 조금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네요. 약간 여기가 이렇게 처져 보이는 것들 각도에 따라서는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기존 제타가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제타의 그 날카로운 면을 좀 부드럽게 가다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에 지금 램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밤에는 이런 식으로 켜집니다. 이런 식으로 켜지는데 이게 무슨 안개등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면발광이 되는 안개등은 전 처음 보긴 했어요. 약간 DRL도 아니면서 미등을 이런 식으로 켜는 것도 아주 독특한 지점이네요. 제가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낮 시간에도 그냥 켜졌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이걸 꺼놓고 다니지? 예쁜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폭스바겐이 이렇게 윈터 타이어를 껴주셨습니다. 이 차의 기본적인 원래의 성능과는 다르게 소음도 조금 더 들어올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윈터 타이어로 껴주는 거 아주 바람직한 그런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희가 시승하다가 실수로 사고 한번 내면은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윈터 타이어 껴주는 거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경우는 겨울에 시승차에 이렇게 타이어를 윈터로 교체해 주는 거, 이거 아주 바람직하고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의 디자인 어떻게 예쁜가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내 스타일이다,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3박스 스타일이다, 그냥 세단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손색 없는 그런 훌륭한 세단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폭스바겐 엠블럼이 바뀌어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면도 있긴 하죠. 트렁크 공간을 보면요, 꽤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한 2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 스페어 타이어는 실제 그냥 쓰는 타이어가 아니라 템포러리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브랜드 이름이 링롱이라는 브랜드인데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타이어인가 보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물론 이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실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 기능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딸깍딸깍하고 긴 짐을 넣을 때 이렇게 밀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됩니다. 근데 폴딩이 됐을 때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어서 여기까지 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리틀링 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뒷좌석에 탔을 때 느낌은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심플해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기 열선 버튼 각각이 있고요. 좀 아쉽다고 할 수도 있는데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스피커, 미드, 로우 스피커를 이렇게 하나씩 달고 있고요. 자, 그래서 뒷좌석에는 군더더기 없는 그냥 무난한 그런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수준이지 이걸 뭐 되게 좋은 공간이다 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머리가 뭐 되게 닿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스치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정전기로 달라붙는 정도, 네, 그 정도의 머리 공간을 보여줍니다. 딱 앉았을 때 불편하냐? 불편하지가 않아요. 네 사람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뒷좌석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등받이 각도도 꽤 누워 있어서 장거리를 가더라도 큰 손색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가운데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난한 그런 뒷좌석 공간을 보여주네요. 자,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실내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은 뭔가 아우디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각들이나 이런 걸 보면 폭스바겐은 폭스바겐이구만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기어 시프터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기어 시프터는 대부분 뭐 막대형 같은 경우 뜩뜩뜩 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셨어요? 뜩뜩뜩뜩 하면 처음에는 괜찮아. 내 몸으로 다가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어깨 좀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요건 그래서 옆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지 않고 옆으로 틀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어 시프터를 보여줍니다. 시프터 자체도 예쁘게 이렇게 위에 PR&D가 나타나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넣어놓고 있네요.
약간 이 차의 디자인을 보고서 너무 심심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심심하죠. 아마도 이런 거는 독일 특유의 디자인 감성이 여기 녹아들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독일은 우리가 예로부터 바우하우스라고 해서 디자인이 펑션을 따라가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능이 없는 디자인을 굳이 갖다 붙이는 건 과잉이고 그건 유치한 짓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기능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 꾸밈이 아예 없으면 그냥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밋밋한 판이었다면 안 예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버튼을 넣었을 때 버튼 자체가 꾸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폭스바겐의 디자인 철학인 것 같아요. 특별히 과잉이 아닌데 이런 프레임에다가 그냥 크롬을 더했을 뿐인데 이게 예쁜 거. 그래서 폭스바겐 제타는 아주 심플한 독일인들의 디자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막대기 같은 거 그런 거 안 놓는 거죠. 특별히 뭐 무슨 차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거 유치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잘 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이 차는 이 디자인을 10년 후에 봐도 결코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반떼를 10년 후에 보면 그 인테리어가 과연 10년을 버틸 수 있는 인테리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회사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에서 흔히 의도적인 노후화라고 얘기하는 거, 그 시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조금 지나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 전 세대에는 정말 올드한 차로 느껴져서 결국에는 차를 하나 더 사게 되거나 바꾸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현대는 계속하고 있고,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디자인보다는 조금 타임리스하게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다 이런 평을 듣는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심심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디자인도 이유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행 느낌을 보면 굉장히 가뿐한, 굉장히 부드러운 자동차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폭스바겐의 자동차들, 특히 골프라든지 이런 차들 타보면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약간 크르릉대는, 약간 그게 또 독일차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는 크르릉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냥 아주 매끄럽게 주행되는 게 이 차의 주행 특성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차 차체에 비해서 출력이 꽤 괜찮은 편이죠. 이 차는 지금 아반떼 정도의 크기인데 아반떼에 비해서 출력이 거의 40마력이 높아요. 10마력 높으면 상당한 차이죠. 실제로 한번 주행해 볼까요? 느껴지십니까? 그 출력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차는 지금 DSG가 아닌데 지금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폭스바겐 특유의 그 직결감이라든지 이 빠르게 변속되는 그 느낌, 그걸 그대로 살려놓고 있네요. 달리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래서 폭스바겐이구나, 이래서 독일차를 타는구나 라는 얘기들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를 조립한 곳은 멕시코지만,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지만,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이 가뿐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도 차가 거칠지 않고 매끄럽게 움직여지는 거, 그게 또 제타의 주행 감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 정말 독일차의 그 느낌을 갖고 있느냐? 이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부드러워요. 특히 스티어링 휠 돌릴 때 느낌은 핸들을 조작할 때 느낌이 너무 게임기 같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이게 예전과 또 사뭇 달라진 지점이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렉서스가 이렇게 가볍고 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묵직했어요. 두 손으로 돌려야 됐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 막 두 손으로 빠듯하게 돌렸어야 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훨씬 가벼워지고 국산차나 일본차가 오히려 더 묵직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이 제타는 그 독일차 중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그런 편에 속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독일차스러움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거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쓱 밀고 가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토요타 같이 만들려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주력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이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가 밀고 가다가 가속 페달을 뗐을 때 난 엔진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S 모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 모드를 하나 더 당겨서 S 모드가 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도 감속이 좀 일어나서 다루기 좀 좋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토션빔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고요. 토션빔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이씨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토션빔이 사실은 최신 서스펜션이에요. 사실은 더 나중에 나온 거야. 폭스바겐이 처음으로 토션빔을 만들면서 전 세계가 토션빔 서스펜션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 스테빌라이저를 굉장히 강하게 쓰잖아요. 왼쪽 오른쪽 바퀴가 독립형가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스테빌라이저를 강하게 쓰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토션빔을 사용한 게 지금 코너링을 했을 때 특성은 더 단단하게 이 롤링을 더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세팅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토션빔은 정말 쓰레기, 통통 튀어, 더 딱딱해,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서스펜션이라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요. 토션빔이라는 게 오로지 그냥 빔 하나로 그냥 움직인다고 쳐도 스프링이랑 댐퍼랑 그건 똑같잖아. 어차피 과속방지턱 넘을 때 똑같이 양쪽이 움직이면 그럼 이건 토션빔이든 그냥 독립형과든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약간 그런 건 있죠. 스프링 하 질량이 좀 무거워져.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딱딱해지는 이유는 아니죠. 만약에 승차감을 정말 극대화시키려면 당연히 토션빔보다는 일반 서스펜션을 쓰는 게 더 유리하죠. 그리고 고성능 자동차 사용하려고 해도 이 스프링 하질량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일반 서스펜션 쓰는 게 당연히 더 좋죠. 이 밑에 있는 로어암도 로어암 하나보다 로어암 두 개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로어암 하나짜리는 아예 못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토션빔이라고 해도 그다지 크게 아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보여줘요. 승차감이 아주 좋은 차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국산차 대신에 독일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 단단한 서스펜션을 얻기 위해서도 있는데 이 차는 독일차라고는 하지만 국산차보다 더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요. 아반떼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반떼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승차감이 좋은 세팅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뭘 해야 되죠? 어댑티브 크루즈 해야 되죠. 이 차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꽤 매끄러워요. 네, 속도 표시가 맨 아래쪽에 있죠. 이 핸들에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넣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위쪽에는 좀 덜 중요한 정보, 아래쪽엔 더 중요한 정보를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도계라든지 이런 게 오른쪽 아래에 있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를 하기에는 조금 이거 좀 제가 좀 쫄려서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움직이는 차가 있을 때 그 차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해줘요. 이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들이받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차가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차가 가다가 들이받습니다. 이건 들이받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의 목표가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고 멈춰선 차가 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로 경감시키는 게 목표지, 그렇기 때문에 차가 멈춰서 있는 경우에 어댑티브 크루즈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바로 앞에 같이 가는 차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차선 이탈 방지가 있는데 차선 이탈 방지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차가 차선을 안 넘는가 넘으려고 해요. 넘으려고 하다가 살짝 이렇게 튕겨주는 정도. 그래서 실제로는 넘진 않는데 이게 가장자리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요거는 차로 중앙 유지처럼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좋고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넣어준다는 거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우리가
수입차를 타보면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차는 우리나라 자동차들하고 좀 달라요. 특히 현대기아차는 소비자들이 원하면 그걸 한 1, 2년 안에 그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수입차들은 그런 걸 안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를 할 채널이 없고, 의견 제시를 해도 한국에서 얼마나 팔리냐 싶기도 할 거고, 움직임이 좀 느려요. 그래서 뭐 좀 해달라 그러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영영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 차는 그래서 실내에 대부분이 잘 돼 있느냐? 잘 돼 있습니다. 일단 이 겨울 대비가 잘 돼 있는데 스티어링 휠 열선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 열선이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 눌러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 기존까지는 열선이 그냥 온오프만 있었는데 이번에 신형 그랜저에서 2단계의 열선이 들어가게 됐죠. 그런 식으로 약간 세심한 배려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 다이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클래식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좀 올드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더 직관적이고 좋아, 사람장 조절 이렇게 하는 거지, 온도 이렇게 돌리면 바로 여기 숫자 나오고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겨울철에 장갑끼고도 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공조장치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메뉴로 눌러서 공조장치도 이런 식으로도 그래픽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메뉴가 별도의 디스플레이로 있었다면 웃겼겠죠. 웃겼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메뉴 중에 잠깐 나와도 이 디스플레이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독일차 대부분은 갖고 있지 않은 첨단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통풍 시트. 야, 통풍 시트가 있어. 럭셔리네. 독일 사람들은 최근까지 통풍 시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도가 우리보다 조금 더 높아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달지 않는 집이 꽤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꽤 있겠죠. 그런데 최근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제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하고 있는데, 코리아에서 온 자동차들, 야, 시트가 차가워지는 기능이 있어? 대박. 이러면서 요즘 아주 열광을 하고 있어요. 코리아 차들이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통풍 시트가 달려있죠. 통풍 시트 달려있고요, 열선 달려있고요, 동시에 열선과 통풍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디지털 콕핏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콕핏, 처음은 랜드로버고 랜드로버에서 시작된 것을 아우디가 더 발전시켰던 그 디지털 콕핏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딱 보면 아우디인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죠. 이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크게 사용하고 있고요. 심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랜저도 심플한 디스플레이의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심플이 아니고 뭔가 보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는 디스플레이 아닌가? 요거를 가지고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예쁘잖아. 심플해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죠. 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뷰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픽을 단순하게 이 바늘의 형태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바늘이 있다가 바늘이 없이 내비게이션만 보였다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데이터만 보여줬다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도 나타내기 버튼이 있어서 지도를 표시해주면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디지털 콕핏이라는 게 이게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니, 현대차도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뭐가 문제죠? 어차피 디지털이고 그 안에 정보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거기다가 다양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틀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왜 동그라미 두 개를 못 버리는 겁니까? 디스플레이인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는 굉장한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죠.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폭스바겐이 만든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주행 감각이라든지 거의 모든 것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자동차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부품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거의 이 차보다 더 뛰어난 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웬걸 아반떼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반떼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아반떼는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반떼는 이 차보다 거의 1000만 원이 저렴하죠. 제타를 만약에 할인받지 않은 상태로 산다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들어서 제타의 할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할인을 좀 받으면 그때는 아반떼하고 비슷한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어서, 그런 가격이라면 어우 훌륭한 가격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할인받느냐에 따라서 이 차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 같네요. 이 제타가 기존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던 차거든요. 2,300만 원에 살 수 있는 자동차 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저렴한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 저렴하다는 그 이미지를 좀 충분히 벗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파워트레인이 바뀌었다는 점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엔진 세팅이 이 차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파워, 이 8단 자동 변속기 이렇게 장착되면서 굉장히 다루기 편한 굉장히 좋은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제타를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제타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손색이 없는 자동차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흠을 잡을 수 없는 이 모든 기능에서 다 만족스러운 자동차였어요. 그런데 아기자기한 면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여기서 뭐 새로운 기능들을 막 사용해 본다거나 오디오 품질을 막 즐긴다거나 차가 굉장히 스포티하게 막 남들에게 뽐내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가장 엔트리의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라고는 해도 이게 정말 독특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진 못했고요. 그럼에도 이 차는 이 폭스바겐이라는 명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스러운 자동차로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차에서 한 가지 진짜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이드 미러를 내 손으로 접어야 돼요. 덜컥하고 접어야 되는데 괜찮아. 평소에는 뭐 사이드 미러 접을 일이 뭐 있어. 안 접고 그냥 타면 되지. 기계식 주차장 같은 데에서는 확실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요즘 뭐 딜러분들이 전동 사이드 미러로 알아서 바꿔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비스로 그런 것들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